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필요한 존중. 자식의 최종 목표는 올바른 인간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마음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겪었던 어려움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세상의 거의 모든 부모가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인사하는 법, 예의를 지키는 법, 사람을 대하는 태도, 공부하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까지.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는 많이 이야기하면서 정작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조금 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인생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오래가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무시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며 자기 잘못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성적만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부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하고 힘든 친구를 외면하지 않으며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오래 남게 하는 것은 성적보다 인격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장 먼저 길러주어야 하는 것은 성공하는 기술보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독립이라고 하면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독립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독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선택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주지 않아도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독립에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힘은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줄 때보다 조금씩 스스로 경험하며 자라날 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와 다투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가 먼저 나서 해결해버리면 그 아이는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숙제를 깜빡했다고 해서 부모가 대신 학교에 연락하고 실수를 대신 수습해주기만 하면 책임지는 경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장할수록 조금씩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실수하면서 배우고 실패하면서 성장하고 책임을 지며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늘 보호해주고 싶고 대신 막아주고 싶고 대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손을 놓아주는 연습도 사랑의 일부가 됩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힘도 함께 키워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는 자식과 평생 함께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평생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없어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좋은 부모란 자식을 평생 품 안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혼자서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최종 목표 역시 부모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올바른 인간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오래 남는 선물일 것입니다. 파트 1을 마치며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 부부, 연인, 부모와 자식,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왜 존중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만으로는 관계가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가 관계를 지켜준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가족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친구라는 이유로 선을 쉽게 넘고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배려를 잊는 순간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가족을 넘어 친구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쳤던 존중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파트 2. 친구라는 이름으로 넘기기 쉬운 것들. 챕터 2-1. 친구니까 괜찮잖아라는 말이 불편했던 순간.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장난이라고 웃어넘겼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친구라는 이름이 때로는 존중을 잊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